자, 우리 여기 있는 또 산업화 이야기도 볼게요. 우리 280쪽 이야기인데, 자, 우리 70년대부터 경제개발이죠. 그죠? 우리가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3, 4차 경제개발 계획 보이죠? 우리가 60년대에서는 주로 경공업 위주였다면은 3, 4차에는 주로 무슨 공업? 중화로 가요. 중화공업. 우리 70년대부터는 중화공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요? 아,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가죠. 그죠? 그럼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도시도 좀 개발해야겠죠. 근데 서울에 아직까지 뭐가 많았냐면은 막 판자촌들이 많았어요. 판자촌.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제개발이 막 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경공업이 점점점 줄어들고 뭘로 바뀌고 있어요? 중화공업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70년대부터 중화공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경공업을 대체한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 보이죠? 그죠? 이제 뭐도 늘어납니까? 서비스업도 막 늘어나죠. 그죠? 이건 자,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우리 인구가 있잖아. 원래는 대가족이었잖아요. 무슨 가족화 됩니까? 핵가족 들어봤어? 핵가족? 핵가족화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집이 이런 구성이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산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맞죠? 지금은 더 힘들겠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좀 일상화됩니다.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 근데 제주도는 아파트보다는 좀 주택이나 일단 좀 작은 빌라가 많죠. 왜냐하면 제주도 아파트를 잘 못 지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때부터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마이카 시대라고 합니다. 마이카. 이때부터 내 차. 지금은 당연히 부모님들 다 차 있잖아. 내 차 개념이 있잖아. 옛날에는 뭐 내 차 개념이 잘 없었거든. 근데 이때부터는 내 차, 마이카 시대가 옵니다. 마이카 시대. 이때 물가, 지금 물가 다르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70년대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속도로에 차 밀리고 막 그런다고. 옛날에는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사람 난리 납니다. 야,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크게 만드냐. 근데 만들었죠. 맞죠? 그것도 왕복 막 4차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막 더 많은 고속도로가 있지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와 농촌 인구의 변화 보이죠? 자,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반면 도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 이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입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 서울에 판자촌이 너무 많은 거야. 판자촌 보기 싫잖아. 그래서 판자촌을 정리하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철거민들을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으로 내려보내려고 했어요. 경기도에다가 집 싸게 줄 테니까 내가 너희 판자촌 철거하는데 예를 들면은 판자촌 철거 비용으로 5천만 원 줄 테니까 너희는 5천만 원짜리 집을 경기도에 가서 살아. 경기도 광주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발표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전에 경기도 광주에 부동산 투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근데 그냥 국가에서 방치해버렸거든.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경주 대단지 주민들 5만 명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 서울시장이 아무튼 들어주긴 하는데 우리 요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1970년대 되면은 수출액이 몇억 달러, 10억 달러로 올라가는, 수출을 꽤나 많이 하는 국가로 올라섭니다. 자, 여기에 요 내용 있죠? 누가 죽었대요? 전태일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 우리 대구에서 우리 재단사라고 해서 그거 면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면. 이런 옷 만드는 이런 재단사였는데 공장에서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이 저임금 때문에 너무나 열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이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낸 건데, 자, 하루에 14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 우리 몇 시간 일합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24시간 중에 14시간 일하면 안 힘들겠어요? 근데 왜 하루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응? 더 많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데 줄여달라는 거지. 어쨌든 14시간 일한다고 하루에. 자,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1개월에 휴일 2일, 1개월에 며칠 쉰대요? 한 달에 2번 쉰답니다. 저 엄청 많이 버는 거냐? 자,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똑같은 돈에 일 열심히 하는 저임금이라고 했잖아. 저임금.
야, 우리 지금 최저시급 많이 받죠? 꽤나. 쌤, 또 한 너무 옛날 같은데. 쌤 때만 해도 2,700원이었습니다. 얘들은 얼마래요? 100원이래요. 맞지? 70원. 지금 물가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맞죠? 그래서 보면은 1개월에 이틀은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또 언제로? 근데 일요일마다 좀 휴일로 쉬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일요일 4번 있는데, 2번 말고 4번 쉬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것도 일요일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때는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진단도 우리 좀 해주세요. 지금은 쌤은 막 하기 싫어도 강제로 해라 그래요. 강제로 가라 그래. 막 건강검진 받으러 가라 그러면서.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 월급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무리가 아닙니다라고 하죠. 우리 근로기준법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근로기준법도 뭐 하루에 12시간 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몸에다가 기름 뿌려가지고 불 질러서 투신하죠. 그래서 이게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자, 이러한 눈부신 경제개발 속에 안 좋은 모습들도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저임금에 대한. 됐습니까? 87년 상황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예전에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쭉 했었죠. 우리 노동자가 힘들어지는 것은 경제 발전이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60년, 70년 경제 발전에 굉장히 희생을 했던 사람이 노동자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수출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임금? 저임금. 그래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했죠. 그런데 우리 1970년에 우리 전태일 기억나지? 전태일이 무슨 법을 준수해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라고 하면서 수시로 분신했죠. 맞죠? 그러면서 약간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관심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80년대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투쟁? 노동자 대투쟁 있죠. 자, 중화공업의 중심지였던 어디에서? 울산에서. 울산 가면 울산이 좀 잘 살죠? 왜냐면 울산에 무슨 공장이 있는지 알아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기 주민들의 소득이 들어봐. 주민들의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 울산이잖아. 울산. 자, 울산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졌다. 자,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무슨 인상? 임금 인상,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라고 하지.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했대요?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했대요. 중화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노동자가 참여해왔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총파업 형태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일어났다는 점. 뭐냐면 이게 다 함께 모여서 한 것보다는 각각 모여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이러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네. 그리고 우리 1995년 되면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진답니다. 그게 한노총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노총. 그 다음에 또 무슨 노총? 민주노총.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은 갈립니다. 그죠? 얘들이 잘한다. 얘들이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요 이야기 계속 했었죠. 저임금 저고가 정책. 노동자들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다고요? 저고가 정책으로 농민들도 많이 힘든다고 했죠. 그리고 농촌 사람들 다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 도시로 가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뭐와 뭐의 격차가 이게 심해지는 겁니까? 도농 격차 들어봤어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촌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발생된 게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우리 7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언제부터요? 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7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세 가지 좀 보세요. 근면, 자조, 협동을 구호로 해서 내건 새마을 운동입니다. 우리 구호 한 개 더 있었죠. 7.3남북 공동선언 구호.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내건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농촌 사회를 통제하고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좀 이용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와, 박정희가 있으니까 잘 사네? 농촌도 잘 사네? 그래서 지금 이때 농촌에서 박정희에 대한 지지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잖아. 옛날에. 이런 운동의 여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은 또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 노래들 있죠, 노래들.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통제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영시에 이별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는데 어떻게 이별하냐, 맞지? 통행 금지인데.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노래 금지시키기도 하고, 원래 보통 노래 들으면은 영시의 이별로 듣고 있으면 왠지 헤어질 때는 영시에 헤어져야겠다 이런 느낌 들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보면은 뭔가 태페 풍조했다, 박정희를 풍자했다, 사람들을 뭐 너무 막 뭐 흥분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뭐 각종 핑계로 해서 금지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우리 여기 보면은 순자의 가을 있죠. 이건 79년도 이야기인데, 79년도 박정희가 죽고 나서, 박정희 죽고 나면 바로 전두환 나오잖아. 근데 이 순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자라고, 전두환 와이프 이름이 이순자거든. 근데 순자의 가을, 이거는 또 그 영부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80년대 이 노래 없앱니다. 못 부르게 합니다. 어디 감히 영부인의 노래를 하면서. 지금 영부인 이름 뭐지? 김건희인가 뭐 건희의 노래 이런 거 하면은.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청바지하고 기타 메고 요런 모습이 좀 유행했답니다. 요런 디자인. 세시봉 봤어요, 영화? 뭐 그런 느낌인가?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TV들도 이제 뭐 칼라 TV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도 이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들,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 있잖아. 옛날로 치면은 뭐 오페라 이런 거는 진짜 몇 명만 듣는 건데, 뭔가 대중가요들은 이제 막 그런 TV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너 그때 뭐 봤어? 뭐 이렇게. 봤어. 근데 여러분이랑 쌤이 소통이 안 되잖아. 쌤은 최신물 잘 몰라가지고. 맞지?